내 이름은 이주인 씨게요. 이주인 씨, 미안. 느닷없이 불러내서. 무슨 일이야, 고다이? 사회 시면의 둥지를 튼 악인을 사냥하는 고문 소믈리에다. 그날 나는 정부상 고다이의 부름을 받고 병원으로 갔다. 이 애가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소녀의 얼굴은 마치 종이장처럼 새하였다. 수혈을 받고 있군. 혈액이 부족한 건가? 소녀가 가냘픈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복수를 대신해준다는 게 사실이에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만 자세한 얘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소녀의 얼굴에 깃든 한의 불꽃. 언니의 생피를 빼앗고 무참히 살해한 그 악마를 죽여주셨으면 해요. 지옥을 경험한 인간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의뢰인의 이름은 키타노 쇼코. 17살 고등학생이었다. 어떡해! 교코! 지각이야 지각! 일어났다가 다시 자니까 그렇지. 난 이미 나갈 준비 끝났다고. 의뢰인에겐 교코라는 일란성 쌍둥이 언니가 있었다. 쌍둥이는 어린 시절부터 육상에 매진했다. 두 사람은 전국 최상위급의 실력을 자랑했다. 기록갱신? 너한텐 질 수 없지? 두고 봐. 다음엔 내가 우승할 거니까. 두 사람은 자매이자 동시에 좋은 라이벌이었다. 저 쌍둥이 이번에도 전국대회 메달을 차지했군. 어쩌면 두 사람 다 올림픽 선수가 될지도 모르겠어. 나가토 형님, 오전에 럭비 경기도 보셨지 않습니까? 스포츠 너무 자주 보시는 거 아닙니까? 나처럼 멋진 남자에게도 평등한 게 스포츠의 매력이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거고. 멋진 남자라 인기는 많겠네요. 두 사람을 눈여겨보는 팬도 있을 정도였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대회를 앞둔 어느 날이었다. 여기서 좋은 성과를 내면 나중에 국가대표로 뽑힐지도 몰라. 열정적으로 포부를 다지던 두 사람 앞에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났다. 야, 쌍둥이라는 거 진짜 좋지 않냐? 입맛이 확 돈다니까? 어? 수상한 남자들이 자매 앞을 막아섰다. 안녕 아가씨들, 우리 보스의 일부가 되어줘야겠어. 하나가 되는 거지? 뭐야 저 사람들? 하나가 된다고? 무슨 소리야? 17살 소녀들의 몸이 돌처럼 굳었다. 그때 남자들이 벼랑간 스턴건을 꺼냈다. 요컨대 영감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지? 보스의 보약이 되어줘야겠어. 두 사람은 전기 충격을 받아 의식을 잃고 말았다. 그 후 의뢰인은 어떤 건물 안에서 정신을 차렸다. 뭐야 이거? 꼼짝도 못하겠어. 심지어 의자에 단단히 구속당한 상태였다. 역시 젊은 피만한 게 없지. 가슴이 설레는구나. 그곳에 노년의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영광으로 여기거라. 너희는 나라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는 것이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늘어놓았다. 그때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입을 열었다. 두 사람의 혈액형은 노준님과 일치합니다. 뭐라는 거야 대체? 그럼 시작하지. 나의 회춘을 위하여. 그때 백일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다. 무슨 짓을? 남자는 교코 씨의 팔에 체혈용 바늘을 찔러 넣었다. 튜브는 체혈기와 연결되어 있었다. 체혈기에는 또 하나의 튜브가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튜브는 젊고 건강한 소녀의 피. 이걸로 예전의 생기를 되찾는 거야. 노즈의 앙상한 팔과 이어져 있었다. 실로 광기 어린 풍경이었다. 설마 피를 맞바꾸려는 거야 지금? 쇼코 씨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요즘 젊은 것들은 패기가 없어. 국가가 발전하려면 사회를 이끌어 내가 창수해야 해. 그렇지만 무능한 너희라도 피만은 쓸만하지. 오래된 피와 신선한 피를 맞바꾸면 다시 젊음을 되찾을 수 있어. 남자는 허황된 논리를 늘어놓았다. 체열기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교코 씨의 피를 빼앗아갔다. 몸에서 온도가 빠져나가고 있어. 바로 이거야. 생기가 몸 안에서 솟구치는구나. 수혈받은 노즈의 얼굴에 황홀함이 어렸다. 노즈는 오른팔로 수혈을 받는 한편 왼팔로 늙은 피를 배출하고 있었다.
눈앞에서 피가 교체되는 광경이 또 장관이란 말이지. 마의 손은 의뢰인에게도 뻗쳤다. 언니의 피로 오늘 분량은 충분히 채웠으니 네 피는 예비용으로 보관해둬야겠다. 놈들은 무자비하게 피를 빼앗아갔다. 안 돼. 이러다가 둘 다 죽고 말 거야. 그때 남자가 양팔에 바늘을 꽂은 채로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궁극의 회진이 뭔지 알고 있나? 피를 교체하며 모든 것을 빼앗는 거야. 뭐? 자, 또 한 번 하나가 되졌구나. 설마 싫어. 남자는 수혈을 받으며 교코 씨의 존엄을 짓밟았다. 교코 씨는 거세게 저항했다. 하지만 의미 없는 발버둥이 그쳤다. 그런데 그때 오른팔의 구석구가 갑자기 헐렁해졌다. 많은 피해자가 이 의자에 묶여 필사적으로 저항해온 것이리라. 멍청한 것. 그래봐야 쓸데없는 저항이거늘. 그 결과 구석구가 단기간에 손상된 것이다. 의미 없는 저항이 아니었어. 그것이 그녀에게 활로를 열어주었다. 하지만 기뻐하기엔 아직 일렀다. 들키면 끝장이다. 냉정하게 생각하자. 이 방에는 남자와 의사뿐이었고 한구레들은 방 밖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다. 좋겠다. 하나가 된다니. 너가 아니라 우선은 피를 빼앗기는 것부터 막아야 돼. 억지로 왼팔을 빼내고 옆에 있는 채여기를 밀어 쓰러뜨렸다. 남자와 의사가 패닉에 빠졌다. 저 녀석이! 큰일이다. 수혈이 멈추게 되면 피를 뽑고 있는 남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구속구는 외부에서 풀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구속을 푼 쿄코 씨는 의자에서 탈출했다. 쇼코! 도망치자! 쿄코 씨가 의뢰인의 구속을 풀었다. 그리고는 남아있는 모든 힘을 쥐었자 여기서 도망치는 길에 옆에 있던 의자로 유리창을 깼다. 어리석구나. 여기 노칭이란 말이다. 이봐! 저 녀석들을 쫓아!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겠지? 아예 옆 건물 옥상까지 뛰면 모를까. 두 사람은 쌍둥이. 교코, 건너편 옥상까지 뛰자는 거지? 위험하지만 우리라면 할 수 있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훤히 꿰뚫을 수 있었다. 그 직후 방 밖에 있던 한구레들이 여유로운 기색으로 들어왔다. 얘들아, 지금 뭐하니? 도망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도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놈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교코 씨의 안색이 나빠졌다. 강렬한 한기가 덮쳐오더니 눈앞이 어질어질해졌다. 몸이 생각대로 안 움직여. 교코, 괜찮아? 피를 너무 많이 뽑힌 것이 원인이었다. 그때 교코 씨가 목소리를 지었자 말했다. 쇼코, 난 못 뛰어. 뭐? 너만이라도 도망쳐. 넌 할 수 있어. 언니를 두고 도망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교코, 왜 그래? 싫어. 나 혼자서 못 가. 같이 가. 허나 시간이 얼마 없었다. 자, 이리 와야지. 남은 피는 마저 뽑아야 하니까. 교코 씨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다. 쇼코, 제발. 그 말을 듣고 한구레드의 표정이 달라졌다. 좀 골치 아프게 됐는데. 뛰어내렸다가 죽기라도 하면 귀찮아진다고. 이쪽으로 다가오는 남자들 앞에 내 동생한텐 손 하나 못 대게 하겠어. 교코 씨가 무시무시한 얼굴로 막아섰다. 쌍둥이 언니의 혼신의 외침. 그 외침이 의뢰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교코, 미안. 멈춰서는 것은 언니의 목숨을 건 의지를 배반하는 거나 다름없었다.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 뛰어오른 의뢰인은 창문을 넘어 공중을 날았다. 멀리 뛰기 선수라도 쉽지 않은 거리였다. 제발 나와라. 불과 몇 센티가 생살이 갈랐다. 의뢰인은 집념으로 건너편 옥상에 착지하는 데 성공했다. 부딪힌 충격으로 갈비뼈와 오른팔이 부러졌다. 교코, 나 반드시 살아남을게.
의뢰인은 고통을 꾹 참으며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뭐야? 어서 쫓아가지 않고! 이 녀석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피를 탈탈 털어줄 테다. 하지만 쿄코씨는 또다시 놈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빈혈과 골절로 의뢰인은 길바닥에 쓰러졌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언니가... 그런 의뢰인에게 한 남자가 말을 걸었다. 상처가 심각하네. 안색도 안 좋고 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어. 바로 정부상 고다이였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 언니가...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다이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귀중한 정보 고마워. 내가 사람을 소개해줄게. 악인을 처단하는 악기보다 무서운 사람을. 일단 병원부터 가자. 이렇게 해서 나를 알게 된 것이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뒤 의뢰인은 깊숙이 머리를 숙였다. 얘기 들었어요. 아저씨는 대단한 분이시라고. 다음 순간 의뢰인이 무시무시한 얼굴로 외쳤다. 우린 꿈을 위해서 노력한 게 다예요. 아무 잘못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왜 언니가 그런 미친 인간한테 피를 뽑혀야 하는 거죠? 그놈은 악마예요. 제발 그놈을 죽여주세요. 언니는 마지막에 저를 지키고 희생했어요. 그리 말하며 의뢰인은 부러진 손을 내 쪽으로 내밀었다. 이 떨리는 손을 나는 도저히 뿌리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분노는 책임지고 범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부탁이에요. 언니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 원통함을 거두는 것이 고문 소믈리에의 책무다. 그로부터 이틀 뒤 나는 다시 고다이를 만났다. 주모자를 알아냈어. 이름은 노즈 히로유키. 대형 제약회사의 사장이더군. 고다이의 말에 따르면 노즈는 요즘 젊은이 하면 치를 떨었다고 한다. 뭐? 갑질? 정신적 스트레스? 눈물 쏙 빠지게 혼나봐야 사람 구실도 하고 그러지. 그놈 잘라버려. 젊은 것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 우리가 피땀 흘려가며 만든 일본을 망치고 있다고. 하지만 늙은 노즈에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놈에게 검은 희망이 내려왔다. 뭐? 젊은 피가 회춘에 효과가 있다고? 놈은 한 장의 자료를 접하게 됐다. 그건 단순한 연구 자료에 불과했지만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오래 살아야 하는 거야. 얼빠진 젊은 것들이 아니라. 가까워지는 죽음에 두려움에 떨던 노즈를 미치게 하기엔 충분했다. 그리곤 병원에서 혈액형 정보를 빼내서 타기 시대의 젊은 여성을 찾아다닌 거야. 제약회사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말이지. 쓰레기 같은 놈. 한글의 아지트는 여기야. 내일 노즈가 돈을 지불하러 갈 거야. 그 후 우린 한글의 아지트를 습격하기로 했다. 선생님, 저기에 누가 있어요. 어쩐지 좋은 냄새가 날 것 같은 사람이네요. 그런데 아지트 앞에 범상찮은 기운의 사내가 서 있는 게 아닌가? 어? 당신은 혹시 고문 소믈리에? 어딘가 요염하면서도 기묘한 사내였다. 사내는 미끈한 움직임으로 내게 다가왔다. 각독발을 타긴 하지만 이만하면 멋진 거. 넌 누구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요코하마 지역 카미시로구미의 전투 나가토 아오이다. 응원하던 멀리뛰기 선수들이 살해당했어. 그래서 화가 아주 많이 났지. 이 사내도 나와 목적이 같았다. 그래서 당신 이름은 후지와라. 후지와라 맞지? 딱 보니 후지와라 상이네. 뭐라는 거냐? 난 이주인이다. 저 친구는 요시다 같이 생겼나? 맞지? 루카와거든? 아니야? 생긴 게 요시다 상인데. 나가투라고 했던가. 날 상대로 배짱이 두둑한 남자다. 하지만 의뢰를 받은 이상 물러설 수는 없는 노릇. 나는 그중 살아남은 동생 쪽의 의뢰를 받고 움직이고 있다. 노즈의 신병은 내가 확보한다. 놈에게 강렬한 살기를 드러냈다. 오케이. 그렇다면 노즈는 넘겨주겠어. 대신 한구레들은 내가 처리하게 해줘. 플리즈. 상관없다. 그래도 이 남자는 말이 통하는 부류인 듯했다. 잠시 후 나가토는 태연한 얼굴로 아지트에 쳐들어갔다. 안녕. 난 카와시로 구미를 대표하는 멋진 남자야. 촌스러운 너희와는 다르지. 뭐야, 습격인가? 뭐냐, 저 머저리들은. 정보대로 노즈는 그곳에 있었다. 그때
나가토가 뜻밖의 행동을 보였다. 이봐 친구, 나랑 악수할래? 스포츠맨십. 뭐? 악수? 별 멍청한 놈을 다 보겠네. 손을 잡는 바로 그 순간 반대쪽 손으로 칼을 찔러주지. 걸렸다 이 멍청한 자식! 그런데 한구리가 손을 잡은 그 순간 이런 놈은 손목을 부러뜨려야 제맛이지. 손목이 눈 깜짝할 새에 부러졌다. 나가토는 그대로 한구리의 얼굴을 바닥에 쳐박았다. 꼭 너 같은 놈이 뒤통수도 촌스럽게 생겼더라.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한구리의 뒷목을 밟아 부러뜨렸다. 인간 쓰레기의 턱은 위에 있는 게 답이지. 이윽고 다른 놈의 경추를 비틀어 꺾었다. 노즈의 몸 상태를 관리하러 온 의사도 저딴 놈한테 수혈해주는 너도 똑같은 쓰레기야. 주변에 있던 볼펜을 찔러 살해했다. 관절기와 뼈에 대한 이해는 상당한 수준이군. 무엇보다 공간 파악 능력이 매우 뛰어나. 괴물이다! 노즈는 추하게 꼬리를 말고 도망치려 했다. 괴물은 남의 피를 빨아먹는 너겠지. 지옥 그 이상의 지옥을 보여주지. 하지만 내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다. 그 후 우린 노즈를 고문실로 옮겼다. 늙으려면 곱게 늙어야지. 언제까지 퍼질러 잘 거냐? 일어나 쓰레기! 오늘은 특별히 뒷세계의 명예 히무로를 불렀다. 이놈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래놓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나? 조용. 늘 그래왔듯 놈에게 질문을 던진다. 너는 노화를 피하기 위해 무고한 쌍둥이 자매의 피를 뽑았다. 올림픽이라는 꿈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피해자들에게 죄스럽지도 않나? 하지만 노즈의 대답은 이러했다. 웃기는 소리! 능력도 안 되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건방진 젊은 것들이 올림픽에 나가봤자지. 차라리 이 양분이 되는 것이 국가를 위한 일이야. 이자의 몸 안에 흐르는 피는 의뢰인의 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것이다. 너는 피를 흘릴 권리조차 없다. 훔친 피는 전부 돌려줘야겠어. 내가 히무로를 부른 것도 이 때문이었다. 가져왔어. 수혈용 혈액. 감사한다. 이건 내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모아둔 혈액이다. 피해자들의 피를 고문으로 흘리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 내 피와 맞바꾸도록 하지. 혈액형이 일치해서 다행이군. 뭐라고? 이런 쓰레기에게 남의 피를 수혈하자니 제공자에게 면목이 없다. 그러니 내 피로 대신하는 것이다. 잠깐만, 그런 얘긴 못 들었다고. 모든 피를 교체하기엔 양도 부족하고 부족한 양만큼 내게서 직접 체열하면 돼. 바보 같은 소리 마. 그러면 피를 20% 가까이 뽑히래. 죽을 작정이야? 문제없어. 시작해줘. 미리 말했다면 힘으로는 틀림없이 거절했겠지. 그래서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 우선 수혈용 혈액부터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그만둘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부족한 양만큼 내게서 직접 체열했다. 힘으로 뽑아낸 피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써줘. 이런 식으로 모든 피를 교체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가 모두 교체되었을 무렵에는 준비는 끝났다. 고문을 시작하지. 내 안색도 상당히 달라져 있었다. 맙소사, 믿기지가 않는군. 선생님, 안색이 창백해. 다크서클도 심하고. 나는 손도끼를 손에 쥔 다음 노즈의 어깨살을 잘라냈다. 늙어퍼진 몸뚱이는 쓸모도 없잖아. 어깨 다음은 허벅지. 배친한 것 치곤 피부가 푸석푸석한데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자료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다니.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하다 일컬어지는 능지형이다. 조금씩 살을 도려낸다. 놈이 고통에 몸부림칠 때마다 내게 피가 튀었다. 살점이 점점 줄어드는 공포는 상상을 초월한다. 아빠, 이제 그만. 나는 다크서클이 길게 내려온 혈색 없는 얼굴로 놈을 노려보았다. 내 피
피로 살아있는 주제에 말이 많군. 더 버텨보라고. 거기에 피를 뒤집어 쓴 내 모습은 놈에겐 악마나 다름없을 것이다. 아직 죽으면 안 돼. 피가 부족하면 더 수혈해주지. 살점을 잃고 희망을 잃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 죽어. 그 뒤로 6시간을 더 고문한 결과 노조는 모든 살점을 잃고 끔찍하게 사망했다. 이번 의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몸을 회복한 의뢰인은 다시 육상에 매진했다. 이주인 아저씨, 저 우승했어요. 복귀하자마자 우승이라니 정말 대단한걸. 언니 목까지 잘하고 있구나. 짊어진 목숨과 이뤄야 할 꿈이 있는 한 소녀는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할 것이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